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20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언들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에게 역대 최대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업비트와 빗썸이 역대 최대 배상액인 약 35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험료 인하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올해 보험료는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영업손익은 추가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과거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보수 한도를 높이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는 건설업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앞으로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에 대한 원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에 반박하는 증언들이 20일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날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증언들이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당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를 검찰 조사와 국방위원회에서도 언급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 당시 상황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로 기억하며 이를 자술서와 국방위에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그는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제가 제 의지도로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지시했지만 그 명단을 보고는 북한 보위부처럼 느껴져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좋아해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싶었지만 그 명단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대통령과 전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지시가 명확한 목적어 없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어려워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에 난처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어서 대통령이 방첩사의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후 명단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는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자신들의 발언을 고수하며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내란 혐의와 관련된 논란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관련자들 간의 상반된 증언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가산자산거래소 소식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업비트와 빗썸이 역대 최대 배상액인 약 35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배상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로 업비트와 빗썸은 총 720건에 달하는 배상 건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총 596건에 대해 31억 4,460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고,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원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현재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배상액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배상은 전산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으로 두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생한 거래소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소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거나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산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급증한 이용자 수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전산장애는 관리 부실 문제까지 거론되며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향후 대응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 이후 각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 계획 개선 등의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한 배상 기준과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산장애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마주한 중요한 시점으로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와 함께 거래소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인하 소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1% 인하를 발표했고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들의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손해율은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어 보험사들은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90%를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결정은 손해보험사들이 직면한 경영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과거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보수 한도를 높이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홍 전 회장의 셀프 보수 한도 결의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홍 전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급여 한도를 최대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이자 사내 이사로서 이 결의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해당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상법 제368조 3항을 근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홍 전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는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제 홍 전 회장이 찬성표를 던진 이사보수 한도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홍 전 회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남양 유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에 연달아 휘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행컴퍼니와의 소송에서는 이미 1심에서 패소했고 최근에는 형사재판에서도 기소된 상황입니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홍 전 회장과 그의 가족이 맞닥뜨린 법적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 관련 소식과 부동산 전망입니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올해 정비사업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건설업계는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41건으로 전달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 활발했던 분양시장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 침체가 나아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악재에 휘말리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특히 공사비 급등과 정부의 정책 이행력 부족이 더해져 분양 한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상승과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3.3평방미터당 공사비는 몇 년 전만 해도 500만 원대였으나 현재는 1,000만 원대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높아졌고 많은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수익성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공사비 급등과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민간 아파트 분양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그 추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이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분양시장은 향후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와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와 분양시장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